남편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어젯밤 제가 당신의 고추를 빨고 있을 때 눈을 감고 황홀한 상태에 빠진 적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내가 가장 심각한 경고 신호를 놓치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맞아요.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았어요. 저는 남녀 조화, 신체 균형, 결혼과 섹스 상담을 연구합니다. 저는 최지은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어져 비극을 겪습니다. 잠은 남편의 방어 임무가 되었고 아내는 참으며 침묵하고 포기해야만 했죠. 아내는 더 이상 여성 본능을 포기하지 않고 남편은 더 이상 남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눈과 손으로 진짜 언어를 배울 겁니다. 그것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관계가 다시 뜨거워질 거예요. 당신 배우자를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면 후회할 거예요. 제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여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만들었고 결국 당신이 버림받게 됩니다. 그게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계속 가봅시다. 이것은 당신의 관계를 구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조언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 전 제 상담실에 온 이야기입니다. 68세 강인숙 씨, 오래전부터 찾아온 분입니다.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부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와 남편 김민주 씨는 결혼한 지 45년이 넘은 평범한 부부입니다. 남편은 평생 공직에 헌신하며 명예롭게 봉사해왔습니다. 은퇴했고 자녀들도 건강합니다. 다 챙겼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걱정 없어 보입니다. 마치 평안한 노년을 즐기는 것처럼요. 모두가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그녀 마음속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적절히 자리 잡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녀와 남편의 침실은 차갑고 고요한 곳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부부는 이제 껍데기뿐이에요. 그들은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아요. 남편은 제 몸조차 만지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괴로워요. 제가 먼저 다가가도 그는 피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여자였던 저를 마지막으로 아는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 못해요. 아니요. 그러다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서 늦은 시간까지 소파에서 TV만 보다가 말없이 남편 곁으로 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 후 남편 바지를 벗기고 고추를 입에 빨았습니다. 남편은 놀랐지만 곧 머리를 쓰다듬으며 매우 기뻐했어요. 그렇게 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지옥에 있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게 빨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원봉사 같은 거였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남편이 날 여자 취급 안 하고 완전히 배제할 것 같았어요.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두려웠어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그의 욕구를 맞췄죠. 절실하게 그의 고추를 빨았어요.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즐거움에만 집중했고 저는 기계처럼 위아래로 움직였을 뿐이에요. 일이 끝나면 고맙다고 말하고 등을 돌린 채 아무 말 없이 잠들었어요. 저는 그걸 들었죠. 그날 밤 남편 곁에 조용히 있었어요. 울었어요. 남편 고추에 제 침이 가득 묻어 있었죠. 그것을 보며 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느꼈어요. 평생 사랑했던 남편에게 저는 욕구를 채우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녀는 여성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포기했어요. 여러분, 제 고추를 빨 때 그녀의 마음을 정말 느끼나요? 아마 당신도 아내의 희생과 눈물을 경험했을 겁니다. 당신은 자신의 즐거움만 챙기죠. 그렇죠?
강인숙 씨는 그날 이후 더 절망했어요. 모든 것을 잃었고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렸어요. 그녀가 남편에게 다가갔지만 받은 것은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뿐이었어요. 그녀는 울면서 저에게 물었죠.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부족해서 남편이 그렇게 행동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게 여성으로서의 제 모습에 맞는 걸까요? 더 이상 매력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그건 전적으로 부인의 잘못입니다. 아니요. 이건 한국 남편의 90%가 저지르는 아주 흔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치명적인 실수거든요. 그녀는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척 했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가 구강 성교를 해주길 원합니다. 그게 자신이 아직 남자임을 확인하는 신호 같거든요. 저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감정을 배려하기보다 제 쾌락에만 집중했습니다. 남편을 위한 아내의 희생이 그걸 확인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강인숙 씨의 눈물은 60대 수많은 이들의 눈물이자 70대 아내들의 침묵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절규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사랑을 말로 표현할 때 그 마음이 실제로 울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녀의 행동은 저를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관계를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이것이 마지막 외침이며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즉, 시간이 지나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끔찍한 소통에 자막이 달린 걸까요? 정말 나타날까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남성 심리 전문가의 진짜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릴게요. 지금 채널을 바꾸면 왜 그가 평생 아내를 지지했는지 이유를 모른 채 잠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이 가슴 아픈 소통 자막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생각난 게 있습니다. 제가 만난 남성 심리 전문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남성 심리 전문가로 유명한 김태준 박사님입니다. 학교에서 만나 함께 저녁을 먹었죠. 그리고 요즘 노년 부부들이 성 문제와 소통에 대해 걱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 후 김 박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감독님,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성적으로 더 활발해지며 자신의 남성다움을 능력으로 증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구강 성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여전히 남자다. 나만의 매력과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 만족에만 집중하게 되죠. 아내가 얼굴 표정이나 감정을 읽으려 노력하는 것은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마 이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남성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행동일 겁니다. 이건 절박한 싸움일 수도 있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남성은 쉽게 실패합니다.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의 눈을 보다가 실망이나 책임감을 읽으면 너무 두려워서 눈을 감고 버려버린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아내에게 아내 앞에서 괜찮다고 내가 당신 곁에 있다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게 해주세요. 남편의 행복이 아니라 아내의 행복입니다. 먼저 아내의 마음을 만져야 남편이 용기를 내서 아내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다시 무릎을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느 한쪽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 사이 중요한 건 두려움과 오해입니다. 제가 만든 비극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이런 끔찍한 소통에 자막이 달렸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정말 나타날까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기본 원칙과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매우 정직합니다.
말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아내와 관계를 맺을 때 몸은 수많은 언어로 아내에게 말할 겁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읽고 싶으신가요? 아주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알려드릴게요. 공유하겠습니다. 당신과 아내분은 정말 친절하세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에 갔다고요. 음식이 나왔는데도 아내의 눈을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어요. 대화는 없고 그저 앞에 있는 음식을 급하게 먹기만 하죠. 만약 음식을 깨끗이 다 먹었다면 그걸 좋은 식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할 수 있나요? 아내는 당신이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저와 함께 식사하러 왔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냥 배만 채우려고 여기 왔어요. 당신은 깊은 실망을 느끼나요?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삽입과 사정은 단지 먹는 행위일 뿐이에요. 마치 마무리하는 것처럼요. 진짜 중요한 건 식사 과정, 즉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눈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감정을 느끼는 전 과정이에요. 성관계와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맞아요. 성은 배를 채우는 거고 사랑의 교감은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죠. 맞습니다. 대부분 남편들은 아내의 몸에만 관심이 있어요. 매우 섬세하고 아름다운 잔치가 당신을 기다리는데 당신은 배만 채우려 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음식을 급하게 삼켜버립니다. 당신은 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당신과 잠자리를 피하고 당신이 함께 사는 남자로서 생각할 때만 잠자리를 허락하는 거예요. 아마 이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아내가 남편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아내를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은 그녀가 대화할 때 사용하는 몸짓 언어 그 자체입니다. 사실 저는 귀를 막고 있었어요. 이제 그 닫힌 귀를 다시 열어보세요. 서로의 생각을 읽는 개방된 몸.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은 당신의 차가운 침실로 가겠습니다. 이 황금 기술들이 다시 뜨겁게 만들 거예요. 제가 이걸 공개할게요.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에게 제가 해준 일이에요. 커플 상담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느낀 점은 이 방법이 확실하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술은 멈추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술이에요. 즐거움 속에 멈춤 순간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건 과정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눈과 손입니다. 이것도 기술이에요. 말보다 강력하죠. 눈과 손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실행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입과 귀입니다. 이 또한 기술입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을 위한 것이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히 대화하세요. 실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기술은 마음입니다. 이건 읽기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작은 신음소리, 숨결과 몸짓 속에 담긴 의미를 읽는 거죠. 최고 수준의 인식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술이에요. 가지 기술은 사실 잠자기 기술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당신과 남편을 위한 겁니다. 식어버린 관계와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불태우기 위함입니다. 친밀감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일종의 무기죠.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 나이에 부끄러움을 느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사랑하고 사랑받는데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고 누리는 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건 권리이자 혜택입니다. 이제부터 이 네 가지 황금 기술을 어떻게 배울까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써야 할까요? 비밀의 문을 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실에서 기적이 시작될 거예요. 지금부터 이건 진실입니다. 돈을 내도 이 내용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당신의 결혼 생활은 듣기 어려워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뀔 겁니다. 이건 실용적인 방법이에요.
정신 차리고 한 가지 말해주세요. 남편에게 멈추고 질문하는 기술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알려드릴게요. 남편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아내, 모든 걸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세요. 자기야, 지금 기분 어때? 좋아? 아니면 피곤해? 자기야, 내가 더 해줄 수 있을까? 뭔가 받고 싶어? 처음부터 하지 않아도 어색할 거예요. 두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어색한 질문이 수십 년 닫혀있던 소통의 문을 열어줄 겁니다. 그게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거예요. 아내는 당신만의 즐거움에 관심이 있어요.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감정입니다. 당신이 그걸 생각한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당신은 신나고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손과 눈 기술, 관계에 대해 말하자면 절대 불을 끄지 마세요. 서로 얼굴을 보고 몸을 느끼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해지세요. 저 사람 눈빛을 봐서 감정을 읽어보세요. 최선을 다하고 손을 쉬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라면 아내의 성기만 신경 쓰지 마세요. 얼굴, 머리카락, 어깨 등을 살피고 그 부분들을 부드럽게 만져주세요. 아내라면 남편의 후추를 입에 넣어보세요. 그동안 남편의 손은 허벅지와 아랫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줍니다. 제발 저에게 주세요. 손길은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감정을 전달하니까요. 세계의 입구와 귀의 예술, 부끄러워할 때는 지났어요. 원하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언제가 좋은지 물어보세요. 자기야, 이걸 해줬으면 해. 지금이 딱 좋은 때야. 네가 나를 만질 때가 제일 좋아. 흥부야? 이런 말투가 정말 부끄러워? 아니야. 서로 최고의 연인이 되게 하세요. 이건 두 사람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신성한 일이에요. 서로의 마음을 읽는 과정이자 예술입니다. 상대방 몸의 작은 변화에 집중하세요. 아내의 숨결이 거칠어지고 몸이 떨린다면 당신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건 신호예요. 남편 몸이 긴장되고 뻣뻣해지면 그가 걱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신호예요. 그런 순간에는 잠시 모든 걸 멈추세요. 그를 부드럽게 안아주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멈출 줄 알아야 해요. 상대방의 몸짓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최고의 연인이 될 수 있어요. 좋아요. 오늘 밤부터 남편과 가지 요리를 시작할게요. 아내부터 시작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멋진 방법들을 실천하면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100% 즐기려면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절대 상대를 비판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의 목적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맞아요. 자기 자신만 신경 쓰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런가요? 그런 비난은 상대를 공격할 때만 쓰입니다. 내 마음을 차갑게 만들어요. 둘째, 절대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관계가 식어버립니다. 다시 회복하려면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며 계속 노력하세요. 맞아요. 셋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오늘은 분명히 잘 주무셨겠네요. 그걸 꼭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오늘은 서로의 몸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이 과정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넷째, 몸이 아프면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폐경 후 여성은 질건조증을 겪고 남성은 전립선 문제를 자주 겪습니다. 통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몸은 아픈데 마음은 앞으로 가고 싶어 하죠. 어리석은 일이에요. 필요하다면 의료 도움을 받으세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방책을 꼭 기억하세요. 올바른 방법과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대하세요. 가까워질수록 침실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몸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수많은 부부가 다시 만났습니다. 정말 많아요. 처음 제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방문을 두드렸던 강인숙 씨 이야기를 돌이켜 봅시다. 함께 보시죠. 그녀는 그날 밤 제 조언을 따랐습니다. 남편에게 그의 아픔을 용기 있게 말하라고 했고, 저도 솔직하게 제 희망을 전했어요. 그렇게 했죠. 처음엔 남편도 그랬어요. 나이 문제는 뭐죠? 부끄러웠지만 눈물 어린 고백 끝에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들이 말하길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몸을 만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강인숙 씨는 제 눈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녀는 변했어요. 이전과 달리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사랑받는 여자의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정말 기적과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금 두 번째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너무나만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외로운 줄 정말 몰랐어. 그렇게 듣고 나서 40년 동안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70년대 초반의 또 다른 부분은 방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완전히 여성으로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너무 우울했습니다. 저는 아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냥 실망만 했죠. 저는 일상 속에서 친밀감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2달 후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저는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원장님, 어제 10년 만에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잤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를 안고 잠들었을 때 정말 따뜻했어요. 따뜻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말 어리석게 살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은 나이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욕망, 마음이 있다면 당신의 로맨스는 언제나 존재할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부부가 이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침실 문제는 침실 안에서만 있는 문제입니다. 제 말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첫 경험이었고 완전히 아니었어요. 침실에서의 만족은 바로 일상에서 비롯됩니다. 평생 조용히 식사를 준비해준 아내에게 보내는 말입니다. 사랑해, 정말 고마워, 진심으로. 네가 만든 음식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 마지막으로 네가 맛있다고 말한 게 언제였니?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았어. 사랑하는 아내에게 예전에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었죠. 마지막으로 사과한 게 언제였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세요. 사랑해, 당신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나요? 언제 그런가요? 세 단어가 서로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말이 오가고 지나가는 집안의 침실. 어떻게 차가울 수 있겠습니까? 매일 이 말을 듣는 내 아내. 남편이 내 몸을 만질 때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럴 수 없나요? 신체 관계는 결국 이성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모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뿐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몸도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 열리지 않을 거예요. 수십 년 상담을 하며 배운 점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멋진 것은 그걸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자, 이제 모든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립니다. 진짜로 당신의 밤을 차갑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요? 범인은
나이가 아니라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통의 문제입니다. 답은 병원이나 약국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과 남편에게 있습니다. 제 손과 제 마음 속에 있어요.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저와 우리의 관계를 마치 한 여성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일과 같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울음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저는 영상을 끄고 다시 아내의 신호를 듣습니다. 외로운 침실에서 등을 돌리고 무시합니다. 잠들고 싶나요? 아니면 오늘 밤 알려드릴까요? 드린의 단순하고 확실한 신체 소통법. 밤과 당신의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되찾고 싶나요? 저는 30년 경력의 관계 전문가입니다. 이 영상에 제 이름을 걸어요. 오늘 당신께 약속합니다. 밤이 되면 아내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만 합니다. 한마디 그 말이 당신의 차가운 방을 따뜻하게 만들 거예요. 그것이 다시 뜨겁게 만드는 첫 불꽃이 되세요. 제가 약속할게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이미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대입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과 품위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확실한 투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께 한 줄기 희망을 드립니다. 이것이 당신의 용기를 북돋웠으면 합니다. 당신도 비슷한 걱정 있나요? 이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고백, 용기 있는 결심도 환영합니다. 지금도 저는 혼자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손을 내밀어 주세요. 저는 당신이 밝은 밤에 다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리 바랍니다. 오늘은 제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